지금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정보 중 하나가 탈모약을 먹는 남편은 임신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임신 계획 몇 달 전부터 약을 아예 끊고 탈모를 감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남자는 상관없다는 말만 믿고 그냥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작정 약을 끊는 경우와 괜찮다고 계속 먹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 걸까요? 오늘은 10년차 약 복용하고 있는 의사로서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혼란스러운 정보를 바로잡고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임신 준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모자이너 신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탈모약 관련해서 성기능 부작용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 쑥스러운 내용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의학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탈모약 10년째 복용 중이고 저도 느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하게 내용 전달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한번 심도 있게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첫 번째, 탈모약 이렇게 말이 많은데 도대체 왜 복용해야 되는지, 두 번째, 탈모약 성기능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세 번째, 탈모약 성기능 부작용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네 번째,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섯 번째, 어떤 경우에 탈모약을 끊을 만큼 심한 부작용인지,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임신 준비하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적인 얘기부터 실제 케이스를 기반으로 오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탈모약 성기능 관련돼서 궁금하시거나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탈모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유는 현대의학에서 나온 치료 중에서 남성형 탈모의 진행을 억제해줄 수 있는 건 탈모약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후두부에 있는 안드로겐성 탈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위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위는 탈모 영향을 받는 모발이기 때문에 이 부위의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탈모약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려하시는 성기능 관련 부작용인데요. 성욕 감소, 정액량 감소, 성적 쾌락 감소, 발기력 감소, 드물게 무정작증까지도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은 1%에서 5% 정도 남성에서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탈모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쓰게 돼서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도 일부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기능과 별개의 부작용으로는 여유증이 드물게 생길 수 있는데요. 여유증이라는 것은 남성분께서 여성의 유방과 같이 가슴 쪽이 발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는 실제로 초음파로 유성까지 확인하신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약을 끊고 뿌린 약으로 변경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거 외에도 무기력증, 우울감, 체중 증가 또는 체지방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찐 게 이것 때문일까요? 성기능 부작용은 처음에 대부분 조금 강하게 오다가 나중에 좀 일정하게 가다가 그 다음에 다소 감소돼서 유지되는 양상으로 대부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현실적으로 두타를 복용하시던 분들은 0.2mm 두타로 변경을 해보시거나 탈모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핀줍에 스프레이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2mm 두타를 복용해도 충분히 탈모가 억제된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핀줍에는 뿌리는 피나스테리드인데요. 여러 번 뿌릴수록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소적인 부위에 탈모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두타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던 환자분들인데요. 완전히 발기가 안 된다고 하셔서 피나 계열로 변경을 추천드렸었는데 피나 계열을 복용해도 똑같다고 하셔서 약을 끊는 걸 말씀드렸던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복용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여유증이 생기고 해당 부위의 통증도 심해져서 약을 변경을 했었는데요. 이후로도 해당 부작용이 계속돼서 약을 끊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환 통증이 심하셔서 약을 피나로 변경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약을 변경하고 나서는 괜찮으셔서 쭉 유지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일단 미국 논문상에서는 피나스테리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상관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탈모약을 복용하면서 임신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신 시도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우리나라 정서상 피나의 경우 최소한 임신 시도 1개월 전에, 두타는 6개월 전에 약을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탈모약 복용하면 정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정자의 운동성이 감소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신 성공까지 단약을 유지하시다가 임신 성공하게 되면 다시 탈모약을 복용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탈모약을 못 먹으면서 진행된 탈모는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임신 성공 후에 탈모약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복용했는데도 해당 부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는 만약에라도 0%가 아니라 0.001%라도 내 아이에게 탈모약이 영향을 준다면 아이의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 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저도 만약에 임신 준비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차병원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하면 가임기 남성에서 영구적인 정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사람 수가 적었고 더 긴 시간의 팔로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어느 정도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타 복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탈모약을 복용하시면서 성기능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성기능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탈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열증이라든지 고환 통증이라든지 심각한 우울감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탈모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탈모약을 복용 중이신데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인 약을 끊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약을 언제부터 다시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